여기 이 예시에서 해당 상품명은 무료 배송 아이스 큐브이지만 상품명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무료 배송 키워드를 제외하고 아이스 큐브 온도락으로 광고를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광고는 광고대로 일반 상품 키워드의 소구 포인트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매출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문제는 매출을 올리려면 결국 광고가 필수라는 거죠. 그냥 좋은 상품을 올려둔다고 고객이 알아서 찾아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광고를 잘하면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광고를 못하면 돈만 쓰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광고를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아, 나 광고 좀 해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분명 모르고 있었던 핵심 포인트가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광고를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돈만 날리는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지난달에 광고비로 10만원을 투자했는데 무려 400만원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광고를 제대로 활용하니까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초보셀러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네이버 광고 세팅법, 광고비를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 제가 직접 써본 노하우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광고 한 번 세팅할 때 제대로 알아두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돈 버는 광고 세팅법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비 낭비 없이 효과적인 매출 상승 방법을 가져가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초보셀러를 위한 광고비 지원 혜택. 자, 본격적으로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초보셀러들이 받을 수 있는 광고비 지원 혜택부터 알아볼게요. 초보분들이 광고비 부담이 걱정되셨다면 오늘 이 내용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네이버 신규 광고주 지원. 네이버에서는 처음 광고를 시작하는 셀러들에게 최대 10만원까지 광고비를 지원해줍니다. 단 광고를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일정 금액을 사용해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내용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스타트 제로 수수료 프로그램. 초기 판매자가 광고비뿐만 아니라 수수료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주문관리 수수료는 12개월 동안 면제, 매출 연동 수수료는 6개월 동안 면제됩니다. 쇼핑몰 운영하면서 부담되는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는 혜택이죠. 세 번째, 성장 지원 포인트 지급.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마케팅 포인트를 지급해서 광고비로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평균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광고비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이 모든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확인해 볼게요.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페이지에서 판매자 지원 메뉴를 찾고 판매자 지원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대상 조건과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보셀러에게 주어지는 혜택만 잘 활용해도 광고비 절감 효과가 엄청납니다. 이제 기본 준비를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네이버 광고를 시작해 볼까요? 네이버 광고 시작 전 필수 준비. 자, 이제 본격적인 광고 세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네이버 광고를 시작하려면 꼭 필요한 3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위해 별도 계정을 개설했거든요. 해당 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광고 계정 개설. 네이버 광고를 사용하려면 광고 계정을 먼저 개설해야 합니다. 이것은 스토어 개설과 별도라서 별도로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해요. 네이버 광고 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진행한 후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계정이 생성됩니다. 광고 계정을 만들었다면 이제 내 쇼핑몰을 연결해야 광고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쇼핑몰이 스마트 스토어인지 자사몰인지에 따라 연동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스마트 스토어 연동 방법만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판매자 센터에 들어와서 네이버 광고를 선택하고 검색 광고를 클릭해주세요. 네이버 광고 관리자에서 기존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와 계정 연동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새 캠페인을 생성하시고 새 광고 그룹에서 쇼핑몰 상품형에서 쇼핑몰을 선택하셔야 해요. 여기서 스토어가 쇼핑몰 메뉴란에 네이버 쇼핑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표시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저도 여기서 한번 막혔거든요. 네이버 서비스에서 네이버 서비스 연동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비즈머니 충전 및 광고 검토 과정.
네이버 광고를 시작하려면 비즈머니, 즉 광고비를 최소 1만원 이상 충전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충전하지 않으면 검토를 안 해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충전이 완료되면 네이버에서 광고 검토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광고 문구나 키워드가 정책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검토가 끝나면 광고가 정상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하나 유용한 팁을 드리자면 광고의 노출 문구와 스토어 상품명은 다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유용한 팁이냐면 스토어의 상품명에 무료 배송, 국내 배송, 배송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될 경우 광고를 붙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 이 예시에서 해당 상품명은 무료 배송 아이스 큐브이지만 상품명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무료 배송 키워드를 제외하고 아이스 큐브 온도락으로 광고를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광고는 광고대로 일반 상품 키워드의 소급 포인트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방법은 상세 보기 클릭 후에 우측 상단 수정 버튼을 눌러서 노출용 상품명을 수정하여 세팅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썸네일에 적힌 한글 문구도 검토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노출용 이미지 또한 별도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유용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즈머니 충전할 때에도 꼭 1만원을 현금 입금시키는 것이 아니라 카드 결제를 진행한다고 하면 1000원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네이버 광고를 시작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계정 개설, 쇼핑몰 연동, 비즈머니 충전까지 완료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 세팅법을 배워볼 시간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광고를 세팅할 수 있는지, 광고비를 낭비하지 않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추가 개념. 자, 광고를 직접 운영하다 보면 CPC 광고, CPS 광고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헷갈릴 수 있죠. CPC 광고는 클릭할 때 비용이 나가는 광고, CPS 광고는 구매가 발생해야 비용이 나가는 광고. 이 두 개의 차이만 제대로 이해해도 어떤 광고를 써야 할지, 광고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표를 참고해주세요. CPC 광고, 클릭당 비용이 나가는 광고. CPC, 코스트 퍼 클릭, 클릭할 때마다 돈이 빠져나갑니다. 고객이 광고를 클릭하는 순간 광고비가 차감되죠. 클릭은 많이 되지만 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CPC 광고의 특징, 클릭이 발생할 때마다 비용이 부과됩니다. 클릭을 유도할수록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광고 최적화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네이버 검색 광고, 파워링크 쇼핑 검색 광고, 쿠팡 스폰서드 광고가 대표적인 CPC 광고입니다. 예시로 네이버에서 여성 운동화를 검색했을 때 상단에 보이는 광고를 클릭하면 광고비가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광고비 대비 구매 전환율이 중요한 광고 방식입니다. CPS 광고, 구매가 발생해야 광고비가 나가는 광고. CPS, 코스트 퍼 세일, 실제 매출이 발생할 때만 광고비가 나갑니다. 즉 고객이 광고를 보고 클릭한 후 실제로 상품을 구매해야 광고비가 부과되는 것이죠. 구매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클릭해도 광고비가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CPS 광고의 특징, 클릭은 무료입니다. 구매가 발생하면 광고비가 나가는 것이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광고 효율이 높은 편이고 낭비되는 비용이 적습니다. 쿠팡 브랜드 광고나 네이버 성과형 광고에서 활용됩니다. 예시로 쿠팡에서 운동화 광고를 걸었을 때 광고를 클릭한 고객이 실제로 구매하면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이 광고비로 차감됩니다. 즉 구매가 없으면 광고비도 없습니다. 이 표를 시간을 두고 참고해주세요.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CPC 광고는 빠르게 테스트하고 적극적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이고 CPS 광고는 구매가 발생해야 광고비가 나가니까 광고비 부담을 줄이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초보셀러라면 우선 CPC 광고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이해와 테스트를 반복해서 최적의 단가를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네이버 광고 세팅법. 자,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를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솔직히 광고 자체가 처음인 분들은 이게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딱 중요한 것만 알려드릴 테니까. 이대로 따라오시면 초보자도 충분히 세팅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설정에는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 광고가 있습니다. 캠페인 설정, 파워링크, 쇼핑 검색 광고.
자, 네이버 광고에는 크게 두 가지 캠페인이 있습니다. 파워링크 광고, 네이버 검색 상단에 뜨는 텍스트 광고입니다. 쇼핑 검색 광고, 네이버 쇼핑에서 상품으로 직접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 어떤 캠페인을 써야 더 효과적일까요? 브랜드를 알리고 싶다. 이러면 파워링크 광고를 추천드립니다. 실제 구매로 바로 이어지게 하고 싶다. 이러면 쇼핑 검색 광고를 추천드립니다. 결국 네이버 광고의 핵심은 고객이 뭘 검색하느냐입니다. 실제 쇼핑할 생각으로 들어온 사람한테 보여야 전원율이 높겠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나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은 쇼핑 검색 광고가 유리합니다.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바로바로 하면 1분도 안 걸리는 과정입니다. 하루 예산 설정은 3만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광고 예산은 너무 적게 잡으면 효과가 없고 무작정 쓰면 낭비입니다.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야 분석도 의미가 있겠죠. 네이버 광고가 최적화되려면 최소한 100에서 200회의 클릭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루 1, 2만원 정도로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아서 효율적인 분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루 최소 3만원 이상은 써야 제대로 광고 운영이 가능하죠. 그래서 추천 예산으로는 소규모 테스트로 3만원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클릭당 과금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다 소진이 되진 않습니다. 본격적인 운영은 10만원 이상 투자 후에 성과 분석을 하며 조정하시면 됩니다. 예산 균등 배분이란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건 체크하지 마세요. 이거 체크하면 광고비가 쓸데없이 낭비됩니다. 기본 세팅 값이 예산을 하루 종일 균등하게 배분하는 건데요. 근데 광고 성과가 좋은 시간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균등 배분하면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에서 10시가 쇼핑 트래픽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예산을 낮 12시부터 똑같이 배분했다면 광고비가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추천 세팅은 예산 균등 배분은 체크를 해제하시고 전환율이 높은 시간대에 자동으로 최적화해 두시길 바랍니다. 광고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쓰려면 쿠팡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AI 최적화를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광고 세팅의 기본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거, 광고비를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세팅 방법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바로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광고비 낭비 막는 핵심 세팅. 광고는 많이 돌린다고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광고 돌리면 알아서 매출이 오르겠지? 아닙니다. 광고비는 최대한 적게 쓰면서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PC와 모바일 광고를 따로 세팅하고 불필요한 노출을 줄이는 게 핵심이죠. PC와 모바일 광고 개별 설정은 나눠서 세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모바일에서 쇼핑을 합니다. 하지만 제품에 따라 PC 검색 비중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광고비를 PC랑 모바일에 똑같이 배분하면 모바일 트래픽이 많은 상품이면 PC 광고비가 낭비되고 반대로 PC에서 검색이 많은 상품이면 모바일 광고가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세팅은 모바일이 더 중요한 상품의 경우는 모바일 입찰가를 높게, 40, 50대 고객이 주 대상이라면 PC 광고도 함께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바일과 PC 입찰과 조정하는 방법은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광고는 기본 설정이 네이버 및 검색 포털, 제휴 매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휴 매체에서 클릭은 많이 나는데 구매가 잘 안 된다면 광고비가 불필요하게 소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천 세팅은 네이버 및 검색 포털만 선택해서 광고비 절감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세팅은 선택한 광고 그룹 관리에서 광고 노출할 매체 관리를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클릭률이 낮은 키워드는 과감히 제외하시길 바랍니다. 광고 소재를 선택하면 제외 키워드에 추가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이버에서 최근 공지로 문구 안에 키워드도 제외 가능하도록 2025년 3월 4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클릭률이 낮은 키워드는 조정해야 합니다. 클릭만 많고 전환이 안 되는 키워드는 광고비를 낭비합니다. 네이버 광고 보고서에서 클릭률이 낮은 키워드를 확인합니다. 전환율이 낮으면 즉시 중단하거나 입찰가를 낮춰야 하고, 반대로 구매율이 높은 키워드는 광고비 증액을 해야 합니다. 광고 그룹에서 제외 키워드 추가해서 광고비 소진 내역을 확인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천 세팅은 클릭률이 낮은 키워드는 자동 제외 설정으로 설정해 두고,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는 광고 예산을 더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성과 분석과 지속적인 운영 방법. 자, 이제 광고를 세팅했으니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광고는 한번 세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효과적인지, 어떤 키워드는 광고비만 잡아먹는지, 경쟁사는 어떤 광고 전략을 쓰고 있는지, 이걸 제대로 분석해야 광고비를 줄이면서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광고 성과 분석 후 최적화하는 법. 자, 광고를 운영하다 보면 구매가 잘 나오는 키워드와 안 나오는 키워드가 확연히 나뉩니다. 구매가 발생한 키워드는 광고비 증액과 지속적인 운영을 하고, 효과가 없는 키워드는 즉시 중단하고 새로운 키워드를 테스트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 성과를 보면 키워드 A, 클릭은 많은데 전환율이 낮음, 광고 중단 혹은 입찰가 낮추기. 키워드 B, 클릭도 많고 구매도 많음, 광고비 2배로 올려서 더 많이 노출시키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충분한 데이터가 쌓인 후 조정을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수가 작을수록 해당 판단 근거가 부족해지겠죠. 해당 키워드가 효과적인지 아닌지는 해당 기관과 상품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쟁사 광고 벤치마킹 방법. 그럼 이제 광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쌓였습니다. 그러나 내 광고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경쟁사 광고 전략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경쟁사들은 어떤 키워드에 광고를 걸고 있는지, 광고 문구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입찰가는 어느 정도인지. 네이버 광고 키워드 도구에서 경쟁사 키워드 확인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실무적으로 유용한 팁을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품 페이지에서 F12를 누른 다음 컨트롤 F를 눌러 키워드로 검색해 보세요. 아니면 상품 페이지 하단의 해시태그를 분석하셔도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겠죠. 벤치마킹 혹은 차별화 전략을 세울 때 꼭 활용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광고 세팅부터 성과 분석까지 광고 운영의 핵심 원리를 다 익히셨을 겁니다. 광고를 해보시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쇼핑몰 광고 꿀팁을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쇼핑몰을 부업으로 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렇게 큰 매출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의 효율로 부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부합니다. 사실 광고 운영 방법도 기본만 알고 있을 뿐 네이버 공식 대행사를 통해 광고 외주를 주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쇼핑몰을 등록하신 분들이라면 관련 연락이나 홍보 문구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네이버 공식 대행사의 경우 서비스 이용료를 별도로 제가 내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료는 네이버가 부담합니다. 대행업체는 저의 광고를 세팅해주고 네이버한테 대가를 받는 것이죠. 대신 저는 네이버의 광고를 쓰면서 돈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저는 매출을 일정 규모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광고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제 순이익하고도 직결되죠. 로아스 기준 네이버는 3-4천%, 쿠팡은 6-700%가 나옵니다. 주변 셀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은 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과하게 광고비를 안 쓰는 편이죠. 쿠팡은 AI로 최소 예산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이번 영상에서는 일부러 다루진 않았습니다. 다만 쿠팡 관련해서는 이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순이익이 안 남는 것은 쿠팡 수수료 혹은 광고비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광고비는 부가세가 별도이니 꼭 주의하시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광고 지식은 머리가 아프고 번거롭지만 기본 프로세스를 알고 계셔야 외주든 대행이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쇼핑몰을 하는 사람이라면 알면 좋을 만한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론부터 실습까지 모두 다루어 보았는데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영상 돌려보기로 반복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테스트 계정을 만들고
이것저것 저도 알려드리기 위해 공부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셀러리맨 채널의 리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